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간호사 이정희 31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손끝을 떨고 있었다. 7년간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정말 건강한 거 맞죠? 동료 간호사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완벽해. 정희의 시선이 VIP 병실로 향했다. 서혜린 32 여사가 누워있는 그곳. 강남구 대표 건설회사 회장 부인이자 7년째 불임으로 고통받아온 여인. 그리고 지금 정희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혜린의 친구가 극비리에 출산한 뒤 포기한 아이였다. 5억이면 동생 수술비와 엄마 치료비를 모두. 정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각 걸음마다 양심이 무너져 내렸지만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문이 열렸다. 혜린이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아무도 모르죠? 네. 출생신고도 의료기록도 모두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날 밤 한 아이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2024년 4월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63층 펜트하우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서가온칠이 베이슈타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백금빛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손목의 까르띠에 팔찌가 건반을 칠 때마다 은은하게 빛났다. 쇼팽 녹턴 21번. 완벽해, 가온아. 혜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하지만 가온의 표정은 어두웠다. 엄마, 저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특별한 아이인데 왜 평범한 것들에 관심을? 평범한 게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가온이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같은 시각, 성북구 푸른꿈 보육원. 낡은 2층 건물의 다락방. 민서연칠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연필은 짧아서 손가락에 잘 잡히지 않았지만 집중력은 대단했다. 서연아, 뭘 그리는 거야? 원장 한미정이 물었다. 서연은 그림을 들어 보였다. 큰 집과 예쁜 정원, 그리고 웃고 있는 가족. 제가 언젠가 살고 싶은 집이에요. 미정의 가슴이 찡했다. 이 아이는 7년 전 비오던 그날 밤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였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3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건강했다.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서울시립미술관 어린이 그림 전시회. 가온이 작품이 대상을 받았어요. 혜린이 환하게 웃으며 딸을 끌어안았다. 주변의 학부모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한쪽 구석에서 서연이 자신의 그림 앞에 서 있었다. 작은 보육원 아이들의 작품 중 유일하게 전시된 것이었다. 제목은 엄마를 찾아서. 저기, 혹시 그림 그린 친구예요? 가온이 다가왔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두 소녀의 눈이 마주쳤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끝의 각도, 심지어 놀랐을 때 눈썹을 치켜올리는 버릇까지. 너, 나랑 닮았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해. 처음 보는 건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주일 후, 가온은 밤마다 그 소녀를 생각했다. 서연이라는 이름도 푸른 꿈 보육원에 산다는 것도 알아냈다. 엄마, 보육원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그런 곳에 갈 필요가. 왜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가온이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혜린은 당황했다. 가온아, 너는 다른 애들과 달라. 너는 특별한. 전 특별한 거 싫어요. 그냥 평범한 게 좋아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간 가온. 혜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푸른 꿈 보육원. 서연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원장님, 제 부모님은 정말 교통사고로. 미정이 서연의 질문을 피하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눈치챘다. 원장님이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제가 7년 전에 어떻게 여기 왔는지 말해주세요. 미정의 손이 떨렸다. 7년간 마음속에 묻어둔 비밀이 흔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혜리는 가온의 변화가 두려웠다. 남편 서재현에게 털어놨다. 여보, 가온이가 이상해졌어요. 자꾸 보육원 얘기하고. 그냥 사춘기 아니야? 아니에요. 뭔가 다른. 마치 자신이 누군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도 가온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롯데월드, 봄 소풍. 보육원 아이들의 소풍날. 우연히 가온의 학교도 같은 날 견학을 왔다. 롤러코스터 앞에서 다시 마주친 두 소녀. 진짜 신기하다. 또 만나네. 서연이 먼저 말했다. 가온은 주변을 살피며 다가갔다. 너 혹시 목걸이 써? 이거 말하는 거야? 서연이 티셔츠 안에서 작은 펜던트를 꺼냈다. 하트 모양의 S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것. 가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목에 걸린 것과 똑같았다. 이거 어디서 났어? 모르겠어.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 두 소녀는 서로의 목걸이를 비교해봤다. 완전히 똑같았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가온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 가온은 부모님이 잠든 사이 서재로 숨어 들어갔다. 자신의 출생 관련 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출생 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병원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신생아실에서 찍은 자신의 모습. 그런데 배경에 다른 아기도 보였다. 그 아기가 서연과 닮아 있었다. 보육원에서 서연도 잠 못 이루며 뒤척였다. 오늘 만난 그 소녀가 자꾸 떠올랐다. 왜 이렇게 닮았을까? 그리고 똑같은 목걸이는 뭐지? 복도로 나와 미정의 사무실을 지나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미정이 오래된 상자를 뒤지고 있었다. 그 안에서 낡은 신문기사와 사진들이 나왔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신문 헤드라인 재벌가 영예 출생. 7년 만의 기쁨. 그리고 사진 속 아기는 오늘 만난 그 소녀와 닮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온과 서연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 뭔가 연결되어 있어. 두 소녀는 모르고 있었다. 7년 전 비오던 그날 밤 자신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가온이 가져야 할 사랑과 부를 서연이 빼앗겼고 서연이 짊어져야 할 병과 가난을 가온이 면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어른들이 무서워하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정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혜린이었다. 원장님, 저희 가온이가 보육원에 관심을 보이는데 혹시 부인, 이런 전화 주시면 안 됩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7년 전 그날 기억하시죠? 전화 너머로 혜린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혹시 아이들이 만났나요?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클리프행어. 이틀 후 서울시립도서관. 가온과 서연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같은 시간에 도착했다. 우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온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소녀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응.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도서관 입구에서 두 여인이 들어왔다. 미정과 혜린이었다. 두 소녀를 발견한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7년간 숨겨온 진실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미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도서관 정적을 깨뜨렸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3편에서 계속